그 남자 정말 업소 안 갔을까요? 당신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의심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촉입니다. 그런데 그 촉 무시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성분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 남성분들에게 악플이나 욕설 섞인 DM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잘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나가고 또 많이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성분들을 위해 용기 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케이스 중 하나가 남친이나 남편이 업소에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업소를 가는 남자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 방법이 100%이니까 무조건 믿으시고 그 남자 걸으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참고하셔서 대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부턴 저는 남자의 적이 될 것 같네요. 바로 가 보시죠. 성병 검색 기록이 상당히 많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구강 성교의 위험성, 성병 잠복기, 콘딜로마 사진, 에이즈 감염 초기 증상, 이게 남자 폰이나 PC 검색 기록에 남아있다? 그건요, 그 남자가 진짜 무서워서 검색한 겁니다. 단순히 심심해서 검색한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해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검색은 본인이 무언가 찝찝한 행동을 했다는 강력한 반증이죠. 특히 다음과 같은 검색어 조합이 보인다면 상당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병 걸렸을 때 증상, 성병 검사 안 걸리는 법, 성병 무증상 감염 가능성, 에이즈 증상 여성한테 옮길 수 있나, 사정 안 해도 감염될까? 이런 검색어는 성관계 후 불안을 전제로 한 질문이죠. 즉, 업소든 아니든 리스크 있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무서운 사실은 이걸 남자 본인이 절대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불안을 혼자서 검색하고 혼자서 무서워하고 혼자서 숨겨요. 기억하세요. 검색 기록이 성병 관련으로 범벅이면 그 남자를 상당히 의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쪽 위생에 과도하게 민감해집니다. 그거는 꼭 물로만 씻어야 되는 거 알지? 왁싱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아? 예전엔 아무 말도 안 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청결에 대해 디테일하게 언급한다? 그건 그냥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니고 본인이 찝찝한 경험을 했거나 보고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소에 다녀온 남자들은 그쪽 위생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자기 안에 죄책감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행동인 거겠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느꼈던 찝찝함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왁싱, 씻는 방식, 냄새, 속옷 재질에까지 예민하게 언급한다면 약간 업소 경험에 의한 조건 반사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깔끔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과 다르게 민감해졌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성관계 스타일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는 의심해야 됩니다. 어라, 얘가 이런 걸 원했었나? 갑자기 스킬이 늘었어. 그동안 뭐 하면서 지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남자의 성관계 스타일이 갑자기 레벨업 했다고 느껴질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전에 없던 체위, 낯선 도구 사용, 갑작스러운 dirty talk, 여성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퍼포먼스 중심의 행동, 이건 단순히 우연히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업소에서 경험한 특정 행위를 기억하고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무리 그냥 궁금해서라고 해도 그 리듬, 그 순서, 그 표현 방식은 절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갑자기 그 남자의 스킬이나 퍼포먼스가 확연히 달라졌다면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만 되면 잠수를 탑니다.
매주 수요일 밤만 되면 연락이 안 되고 회식 있다고 했는데 그 시간만 되면 폰이 꺼져 있고 이상하게 그날 밤마다 카톡 회신이 3시간씩 비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 그냥 바쁠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남자는 말보다 패턴을 믿어야 합니다. 업소를 다니는 남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정해진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식 핑계로 일찍 퇴근한 날, 주중 수요일이나 금요일 밤, 일요일 늦은 오후 이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폰이 꺼져 있다, 위치 공유가 비활성화된다, 혹은 익십 이후에 과한 애교 모드로 돌아온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야근, 팀 회식, 후배랑 한잔, 혼자 드라이브 같은 일상적인 변명으로 자주 쓰는 시간대가 겹치기 시작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 스케줄 관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일정이 반복되는 남자일수록 죄책감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걸 일상 루틴으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내 자유시간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죄책감을 안 느끼는 남자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선물 공세를 뜬금없이 많이 한다? 기뻐하기만 하지 말고 약간은 의심하세요. 솔직히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 건은 여성들의 촉을 조금 믿으셔야 됩니다.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향수를 사오거나 지난주엔 싸웠는데 이번엔 브랜드 지갑을 사들고 왔다? 이런 경험 한 번쯤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남자들이 순수하게 이벤트성으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육감적으로 이쁘다기보단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으셨다면 약간은 의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업소 다녀온 남자들의 전형적인 반응 중 하나는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미안하단 말은 못하겠고 대신에 돈을 써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선물, 비싼데 뭔가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선물, 선물하고 나서 표정이 어색하거나 바로 주제를 돌리려는 태도, 이런 건 전형적인 선물 이꼴 용서받는 티켓이라는 마인드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 뒤에 숨은 혼심입니다. 정말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자기중심적 행동이라면 그건 그냥 돈 주고 용서받으려는 거래 시도입니다. 당신의 촉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폰에서 특정 앱이 슬쩍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끗해도 너무 깨끗합니다. 원래 오픈 채팅방 몇 개 들어가 있었는데 다 나갔거나 카톡방 목록이 갑자기 깨끗해졌거나 폰 정리했다면서 사진도 앱도 문자도 다 지워졌다? 이렇게 남자가 자기 폰을 갑자기 청소한다? 그건 마음속에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더더욱 위험해요. 원래 쓰던 모텔 관련 앱을 삭제하거나 오픈 채팅, 텔레그램, 단톡방 갑자기 다 나가거나 사진첩, 다운로드 폴더, 인터넷 방문 기록 싹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요즘 디톡스 중이야, 앱 정리하려고 하는 중이야, 이런 말에 대해서는 100%는 믿지 마세요. 이건 그냥 깔끔해진 게 아니라 업소 다녀온 흔적을 지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오히려 과하게 정리하고 보여주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운 게 증거입니다. 지워진 흔적이 생긴 순간부터 의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에 업소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 그 남자 절대 안전지대 아닙니다. 아니, 나는 안 가. 쟤네가 자주 가는 거지. 그냥 듣기만 해. 나는 구경만 해. 아, 진짜 걔네가 이상한 거야. 나는 절대 안 그래.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도박하는 친구 옆에 있는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업소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남자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가치관의 기준점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누구랑 시간을 보내느냐는 결국 내가 무엇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남자 주위에
유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든지, 친구들끼리 야한 업소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공유한다든지, 업소 관련된 정보에 이상하게 잘 알고 있다든지, 말은 안 해도 친구 모임 후에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건 그냥 분위기만 탄다면 언제든 어울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가장 가까이 두는 3명과 비슷해져요. 그 남자의 친구들이 업소를 문화처럼 즐기고 있다면 그 남자도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병 검사 같이 하자에 식은땀 흘리는 남자는 그 반응이 이미 답입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그걸 꼭 해야 돼? 나 그런데 갈 시간도 없고 귀찮아. 나 그런 거 없어. 나만 믿어. 정상적인 남자라면 성병 검사 제안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고 오 좋지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정도로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당황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조건 부정하고 말을 돌린다? 그리고 이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그건 죄책감과 불안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업소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혹시 내가 뭐 옳은 건 없을까라는 공포감이 항상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병 검사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거나 과하게 농담으로 넘기거나 말을 돌리며 주제를 바꾼다든지 갑자기 기분 나쁜 척하고 오히려 너 혹시 나 의심하니? 하고 되려 몰아붙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남자가 지금 당신을 성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감당 못할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이미 자기 과거에 대해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하세요. 성병 검사 같이 하자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신뢰와 정직함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 제안 하나에 과하게 반응한다? 그건 이미 양심이 들썩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휴대폰 불시에 보여달랬더니 식은땀 흘리고 분노하고 변명한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폰 보여달래? 그걸 왜 봐야 해? 너 진짜 너무한다. 나 못 믿냐? 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 단지 폰 하나 때문일까요? 그 남자는 다른 건 몰라도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반응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상적인 연애 관계라면 갑작스럽게 폰을 보자고 했을 때 당황은 해도 진심으로 떳떳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봐도 상관은 없지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온다면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화내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인다든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과하게 강조한다든지, 너 때문에 숨막혀서 못 살겠다고 감정 역전을 시도한다든지, 내가 네 폰 보자 하면 기분 좋겠냐라고 회피성 공격을 한다든지, 그리고 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직접 보여주겠다며 컨트롤을 한다면 그 남자를 상당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틀릴 게 없으면 안 숨깁니다. 불시에 폰을 보여달라는 제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의심된다면 탐정도 당신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일단 믿어보자. 확신은 없고 괜히 캐묻자니 나만 초라해질 것 같고, 그렇게 애매한 감정 속에서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왜 내가 눈 감았을까? 라고요. 여러분, 의심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데서 오는 생존 본능이죠. 그래서 진짜 그 촉이 너무 강하고 이 남자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더 쓸 가치가 있는지 헷갈린다면 흥신소나 민간 탐정 활용도 정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혼자 추측만 하며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명심하세요. 흥신소는 남자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별이든 관계 회복이든 최소한 내가 어떤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라 진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믿고 배신당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후회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런 업소 다니는 남자들은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저런 방법 생각보다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알고 참고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